자, 김영남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한남동 관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이 등장을 했어요. 예. 저희가 어제 처음에는 윤석열 추정 남성이다. 맨 처음에 일보를 날리고 여러 관계자들 또 이 경호 체계를 아는 사람들 인터뷰 많이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어제 보니까 채널 A 등의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확인해서 윤석열 맞는 것 같다. 또 이렇게 확인까지 했더라고요. 자, 걸음걸이가 딱 맞아요. 걸음걸이가. 예, 딱 보고 아셨어요, 의원님? 약간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예. 이러고 걷는 게 맞아요. 헤어스타일도 좀 그렇고. 자,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나와서? 아마 지금 네. 관저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요새야 진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 여기저기 돌리면서 보다가 도피설 얘기를 봤을 겁니다. 어제 아침부터 정말 예. 도피설이 확 떴어요. 예. 안규백 의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도피설을 보고 이거 내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 줘야겠다. 이런 목적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2차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듣고 이제 집행을 언젠가는 하러 올 텐데 점검 차원에서 한번 나와 봤겠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지켜줄 거야? 뭐 이렇게 준비 잘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둘러보면서 야 여기 철조망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한번 둘러봤겠죠. 진두지휘를 예. 하고 있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손이 움직이잖아요. 예. 예. 뭐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저쪽으로 넘어오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겠죠. 예. 여기 좀 너무 횡한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야 있고. 더 막아야 되지 않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저쪽 만약에 경찰이 들어오는 그쪽 예. 그러니까 1차, 2차 저지선 그쪽을 좀 바라보고 뭐라고 네, 하고 예. 또 이 차 또 가리키면서 진짜 그렇네요. 차 쪽 버스 있는 쪽 가리키면서 또 뭐라고 하고 더 막아 그러면서 뭐. 그걸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만약에 도피설이 퍼지고 관저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된다 그러면 경호처의 또 어떤 이 생각도 여기 없는데 우리가 왜 여기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그리고 예. 그 이른바 윤석열 그 수호 집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없대. 그럼 우리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딴 있겠네요. 데로 가자.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거기 계속 나와 있는 태극기 성조기 등 그분들이 물밥을 먹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 종이컵에 이 밥해서 물 이렇게 말아서 주는 물밥 이런 메뉴를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 몸에 안 좋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밥을 이게 물에 말아 먹으면 물밥이 이제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또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참 이게 언제까지 이걸 좀 봐야 될지 피곤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예. 해가 바뀌었는데 이게 새해 전망이 다들 우울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KDI 같은 연구기관에서 네. 내놓는 2025년 경제 전망을 포함해서 네. 개인적으로도 불안한데 이거 장사 이러다가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그냥 다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불확실하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뭐가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하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움직이면 하루에 10원씩 움직여요. 올라갈 때도 10원, 내려갈 때도 10원 머리가 완전히 출렁출렁이야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해를 안 넘겼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해요. 1차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바로 그날 바로 들어갔으면은 그리고 체포영장도 너무 늦게 받았어요. 너무 늦게 받았다. 네. 그 서둘렀어야지. 그러니까요. 소환을 왜 이렇게 띄엄띄엄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고 일반 국민이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전문가이신 우리 의원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 그게 안전 내지는 그 혼잡할까봐 네, 평일을 네, 네. 피해서 휴일날 뭐 소환한다는데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공수처가 1년에 5건 처리했다면서요. 사건.
1년에 5건이면 거의 네. 두세 달에 한 건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바쁠 일도 없어. 바쁠 일도 없죠. 예, 바쁠 일도 평일에도 없죠. 뭐 네. 몇 사람이나 소환하겠어요. 다른 사건으로. 평소에도 소환이나 뭐 이게 내방객이 거의 없단 얘긴데. 그리고 1년에 예산 200억 써갖고 5건 처리하면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40억씩 썼단 얘긴데. 네. 40억이면 없던 사건도 만들겠어요. 어? 40억이면 저 사기 사건도 40억이면 고액 사건인데 네. 사건 처리하는데 건당 40억씩 예. 들어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 대한 그러니까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컸고 1차 집행할 때 5시간 반 만에 내려온 이 현장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원님은 또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어떻게든 예. 뚫고 가야죠.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던가 그날 가지 말던가 갔으면은 끝까지 버티든 들어눕든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받고 예. 바로 갔어야지. 31일에 예, 31일에 바로 갔어야 되는데 뜸을 들이고 한참 뭐 언제 하냐 그리고 모일 대로 모이고 준비할 대로 준비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들어가 갖고는 그 앞까지 가 갖고는 200m 앞에 왜 돌아와? 아 지금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1인당 출동한 사람들 1인당 먹을 수 있게 한 4줄씩 먹을 수 있게 김밥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4줄씩 싸가서 가면 나중에 쉬지 않나요? 김밥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 그리고 들더라고요. 요새 겨울에 날이 추워서 예. 그 딱딱하게 그럴 수도 되면은 있겠네요. 먹기 힘든데 그리고 4줄을 싸갔으면 1인당 4줄. 몇 줄이나 먹었을까요 그날? 안 먹었다는 안 것 같아요. 먹었을 예, 것 그냥 같아요. 도로 가져왔대요. 생수나 뭐 이런 거 뭐. 먹을 그러니까 거. 참. 아니 4줄이면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사실은 보통 한 줄이면 한 끼가 되잖아요. 네. 많이 먹는 사람은 이제 2줄도 먹겠지. 예, 예. 예. 그러면 그날 밤까지는 버틸 수 있는 양인데 아유. 그리고 이게 판단력이 예.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이라 아니, 그날 근데 경찰 의견이 맞았어. 경찰 의견 그때 맞았다.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을 현행범으로 음.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야 돼요. 아. 하면서 무너뜨렸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경호처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도 지적했지만 경호관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 너무나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네. 잘못되면은 네. 자신의 연금 문제나 이런 네. 것들이 정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헤드급 이 지부가 무너졌다 그러면 네. 그냥 끌려 나오는 상황이 됐을 수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렇죠. 200명이라고 해도 경호처 직원들도 다 생각이 있고 또 자기 가족과 생계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내란 수계 지켜야 돼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내란 수계를 무슨 업무에 보람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예. 뭐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하겠지. 내가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아니면 내가 요 다음에는 처장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들어. 이게 인사 문제. 또 네. 이게 경호처 그쪽은 계급 정년이 다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계급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년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그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인사 문제가 좀 제일 크게 작용하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리고 예. 시간적인 여유를 너무 주다 보니까 사실은 벌써 비상계엄 선포한 지가 네. 몇 주예요? 5주 지났나?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더 지났으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예, 해가 바뀌면서 네. 그러면서 저렇게 버티니까 여러 가지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겁니까? 어떤 식이에요? 윤석열 복귀한다. 아. 탄핵 안 될 거다. 아하. 그야말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정신교육, 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버전이 한남동 관저에 있거든. 구속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네. 저러다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일부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느 한 방향으로 배팅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하는 공직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중립이야. 중립이 어딨어? 내란인데. 그렇죠. 내란 수계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언론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 게 윤석열 쪽의 얘기를 그냥 또 윤석열 지지자들 얘기를 그냥 절반 보도하고 네.
또 비상행동이나 이런 윤석열 체포를 외친 사람 또 절반 보도하고 마치 기계적 중립을 마치듯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윤석열 쪽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보면서 복귀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그 양상이 네. 내란 수계를 비롯한 내란 세력과 나머지 정상적인 국민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네. 마치 보수와 진보의 대결처럼 이렇게 아, 변질되는 측면이 있어요. 프레임을 또 그렇게 짜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보수라고 하면 이른바 이 상황에서 더 분노해야죠. 보수라는 기본적으로 네.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 보수의 기본 자세인데 예. 기존 질서의 핵심은 헌법 가치인데 그걸 깨버렸는데 그렇네. 어허? 보수라면 더 열심히 더 분노해야지. 더 열이 받아서 예. 이게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거는. 제가 딱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내란 사태 이후부터 이게 전투력이 이만큼 더 올라오셨어요. 예. 그런데 마치 야 보수면 윤석열 편 들어야 되는 거야. 너 왜 진보에 부하 그런 내동해? 식의. 근데 이게 문제는 예.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무려 그렇죠.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예. 일부 먹히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가 왜 민주당 편 들어 너 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먹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한심한 상황이고 이걸 진짜 정리하고 싹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체포밖에 없는데 일단 잡아놔야죠. 일단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자 지금 요새화가 돼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버스도 여러 대 좀 갖다 놓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조문이나 이런 데는 철조망도 철조망이지만 쇠사슬로 묶어놨더라고요. 계속 요새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뚫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아니 맘 먹고 뚫으면 맘먹고 뚫으면 뚫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네네. 거기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 내지는 유혈 사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워낙 우발적인 워낙 상황. 무력들이 센 집단이기 때문에 뭐 경찰 특공대도 그렇지만 네. 경호처도 만만치 않죠. 사실은 외곽 경비 병력이나 경력은 동원 안 되겠지. 그거는 예, 이제 지금 국방부도 수방사, 그렇고 예, 예. 뭐다 오 이제 경비단에서도 안 한다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니까 예. 사실은 경호처만 해도 뭐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장갑차를 비롯해서 화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개인 화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네. 말이 그렇지 개인 화기만 해도 센 거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총격전이 언제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분명히 높진 않더라도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는 제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그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저 한남동 관저에 패닝룸 같은 거를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맞아, 저는 말씀하셨죠. 패닝룸이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딴 데서는 벙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벙커. 뭐 패닝룸이 지하에 있는 패닝룸이면 그게 벙커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패닝룸이라는 건 이제 외부 침입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공간, 네, 네. 이른바 안전 공간, 뭐 그거를 그 영어로는 패닝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 이제 지하에 파놨으면 그게 벙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벙커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엔 저거 뚫고 최종적으로 뚫고 들어가도 예. 그 안에 있는 벙커 내지는 패닝룸에 들어가서 또 버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관저까지 진입해서 실내 들어가서도 네. 패닝룸에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윤석열을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차를 타고 합참 의장 공간에 가서,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뭐 지하나 이런 데는 벙커, 그러니까 패닝룸 같이 벙커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관저에 어떤 또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관저 제가 보기엔. 내부에 아예. 자 지금 검정색 승용차와 SUV가 좀 밖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관저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가 나오면 비켜줍니다. 버스가 나오고 차가 빠지고 또 다시 또 버스로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차 관문인데 1차 관문 넘어서 2차, 3차, 4차까지 뚫고 실내 가더라도 지하에 패닝룸이 있을 수 있다. 와 이거는 이렇게까지 버틸까요, 근데?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네,
정상이 아니니까. 상상을 뛰어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 현직 대통령이 예. 내란죄를 저질러 갖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응하지 않고 않고. 버틴다는 게 정상인가요? 어쨌든 비정상이거든요. 비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찰 내부나 안팎에서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헬기를 동원해서 경찰 특공대가 밧줄 네. 타고 쭉 내려와서 바로 진입해서 진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형사들 네. 각 일선에 있는 형사들을 좀 모집을 해서 다 모아가지고 수백 명의 형사 기동대를 포함한 특수단이 한 번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방안이 좀 현실성이 있고 좀 가능할까요? 두 개를 다 써야 다 돼요. 써야죠. 그러니까, 특공대. 1차, 2차, 3차는 네. 들어가면서 아하. 들어간과 동시에 공중에서 내려오면 내려오고 되잖아요. 네. 입체적인 작전 네. 필요하다. 아니면 저 공간 초원이 사실은 지금 저 한남동 네. 공간은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음. 원래는 저게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쓰던 그렇습니다. 장소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간이 모여 있잖아요. 음. 저기가 국회의장 공간도 있고 네. 대법원장 공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 공간도 있고 맞습니다. 공간들이 모여 있는 한미연합사 예. 인데 부사령관 공간도 있고. 글쎄 뭐 다른 공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른 공간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안들, 확실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된다. 사실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12.12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체포가 됐던 총격전이 벌어졌던 또 이 공간이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다시 또 반복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제 윤석열 대리인 쪽에서는 변호인 쪽에서는 공수처도 응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있었죠. 서울중앙지법에 해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하면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 그래서 이걸 또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 발 물러섰다. 뭔가 또 새로운 협상안이 나오는구나.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네. 그렇게 해도 또 말을 바꿀 거예요. 처음에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헌재 탄핵 심판 본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변의 안전이 확보되면 경호가 보장되면 출석하겠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헌재 탄핵 달라졌어요? 본기일에 출석했다가 네. 거기서 가거나 오는 길에 체포될지 모르니까 그게 보장되면 안전하게 갔다 온다는 게 보장되면 출석하겠다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될 피의자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내지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법원을 고르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지 않아요. 관할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소지. 피의자 주거지 예, 관할이에요. 그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그게 때문에. 원칙이죠, 의원님.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네. 범행지하고 주소지입니다.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네. 근데 범행지는 범행지도 사실은 맞지. 거기서 지휘했으니까. 그렇죠. 용산에서. 다 용산이잖아요. 예. 대통령 직무실도 그렇고 관저도 그렇고 용산이니까. 그렇네요. 어디에 있었던 네. 범죄지 관할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에요. 음. 그리고 피의자 주거지 관할도 역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차적 관할을 갖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범죄지로 따지든 피의자 주거지로 따지든. 근데 그걸 갖고 뭐, 공수처는 그 전에 계속 중앙지법에서 영장 받았잖아. 네. 아니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거는 범죄지하고 주거지가 확실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지금 그렇죠. 어제도 시간 끌기용으로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얘기. 어떻게든 뭐 이 체포가 안 당하기 위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제 기소하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바로 기소?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기소하면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신병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 해라 이 얘긴데 이게 불구속 기소감이냐고 구속 기소감이지.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하면 예. 장기전에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적어도 1심 판결 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여기서 있겠다. 네, 어. 계속 있겠다. 뭐 물론 탄핵 재판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네. 어쨌든 시간을 끌면서 장기전에 돌입해서 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보겠다. 그리고 네. 그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오, 내가 직무 정지당하니까 지지율이 올라. 아. 40%대야. 아. 그리고 야 그냥 있을 때는 지지율이 뭐 20%로 곤두박질 치더니 그 내란 저지르니까 올라. 아, 내가 잘했네. 어. 내가 진짜 우리나라 구하고 있네. 이런 생각. 역시 하길 잘했네. 비상계엄. 뭐 이렇게 오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끌면 내 편인가 보다. 더군다나 천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석 달만 버티면 맞아요. 뭐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운세가 바뀐다 그랬나, 뭐 기운이 바뀐다 그랬나.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치, 믿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100일 작전 백일 작전. 어떻게든 버티자. 아. 근데 벌써 30일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자, 결국에는 이 체포 영장 집행은 언젠가, 뭐 사실은 오늘 내일이냐, 뭐 주말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되지 않을까. 7일은 초과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재발부니까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의원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안 되죠,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공수처가 처음에 한다고 그럴 때 불안불안했는데 그 불안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확실히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포수가 한 명 있어요. 분명히 네. 총은 있어. 어허. 총은 있는데 이 포수가 꿩을 한 마리도 못 잡아본 포수야. 꿩 사냥이라는 건 이제 꿩이 주로 이제 앉아 있을 때 뭐 네. 멀리서 이제 총을 쏴서 잡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꿩 한 마리를 못 잡아봤어 이 포수가.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 근데 막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을 나갔어. 멧돼지 사냥. 아니 꿩 사냥은 예. 맞춰서 잡으면 좋은 거고 어. 못 맞추면 그만이야. 다음에 또 꽁 앉아 있는 자리를 찾아가면 돼. 예, 예. 근데 이 멧돼지는 사냥은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은 한 방에 첫 발에 급소를 맞춰서 거기서 꼬꾸라뜨리지 못하면 포수가 당하는 거예요. 멧돼지에 들이받쳐서 포수가 죽을 수도 있는 사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경험도 많고 네. 총도 잘 쏘고 능력 있는 포수가 해야 되는 사냥인데 꽁 사냥을 안 해본 포수가 지금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을 하겠다고 지금 자처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안하지. 저 언제 그렇죠. 해봤나? 안 해봤는데 저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었는데 예. 역시 이거 해본 놈들이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자꾸 그렇네요. 그 멧돼지 사냥 같은 경우는 정말 고난이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걸 좀 잘 해보고 많이 해본 숙달된 포수가 가서 이걸 하는 게 맞는데 참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좀 키를 잡고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한때 공수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죠. 예. 체포영장을 경찰에 줄 테니 경찰이 알아서 집행해서 신병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아니 그럴 거면 사건 이첩 요구를 왜 했어요? 그렇죠. 사건을 가져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건 경찰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직원이 나가지만 사실상 일은 경찰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경찰이 뭐 경험도 그렇고 또 작전 능력도 그렇고 경찰이 키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이제 이른바 전단지도 뿌리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좀 회유할 수 있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뭐 선무 방송이나 유인물을 뿌리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사전 정지 작업도 해야 된다, 여론전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경호처 직원들도 다 성인이고 음.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알고 있을 상황은. 거다. 네. 그래서 결국 지휘관들을 어떻게 발빠르게 빠르게 그렇죠. 체포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경찰에서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 10일 3차 소환했고 또 11일에 김성훈 차장을 또 소환한다고 3차 소환 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소환을 불응할 때 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청하면 또 검찰이 그걸 또 청구해야 되는 거죠. 단계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또 그게 늦어져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간다는 생각했을 때는 체포 시점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아니, 생각도 그런데 드는데. 일부 언론을 예. 통해서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예예. 사실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 체포영장을 신청 내지는 청구하기 전에 꼭 3번의 소환 절차가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환했는데 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하면 바로 체포영장 쳐도 돼요. 그리고 시간 텀을 네. 그렇게 꼭 뭐 며칠씩 안 둬도 돼요. 그래요. 오늘 나오세요? 오늘 네. 시간 안 돼요? 내일 나오세요? 모레 나오세요? 네. 연달아서 해도 충분히 되고 아. 3번까지 꼭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3번까지 그러니까 생각을 왜 하고. 꼭 다 3번을 그것도 띄엄띄엄 띄엄띄엄. 이렇게 다 채우느냐고. 안 나올 게 확실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좀 방심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인지 아니면 뭐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간다는 식으로 해서 3차까지 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지휘부를 먼저 체포를 하면서 윤석열 체포까지 할지 뭐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볼 때 국민들 보기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답답하죠. 거네요. 속 터지죠. 그래 어떤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공수처장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믿으시죠, 의원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1차에 성공했어야지. 그래요. 2차는 꼭 성공해야 된다. 이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국민들의 기대고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지난 6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왔잖아요. 네. 보셨죠, 온 거? 진짜 한 한심해서 죽을 뻔했어요. 45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와서 아침에 한번 입장 발표하고 또 오후에도 입장 발표하고 2번이나 입장 발표하고 이제 갔던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갔을까요? 일단 네. 이른바 실세 내지는 중진 의원들은 이제 그동안 나쁜 짓 한 거에 공범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철규 의원이에요.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한 몸 한 배를 탄 건가요, 계속? 운명 공동체인 아. 거죠. 이게 윤석열이 잡혀가면 예. 시차를 두고 아이씨 나도 잡혀갈 수 있겠다라고 느끼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 두 번째 유형들은 네. 야 이게 보니까 당원들은 윤석열 수호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럼 내가 나중에 뭐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나가든 아니면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든 네. 이쪽에 쓰는 게 적어도 당원 표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겠네요. 아니면 지역구가 영남인 쪽은 와서 뭐 하냐 나서라고 하면서 요구 사항이 윤석열 지키라는 일부 왔을 수 있겠네요. 극렬 예, 당원들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연락을. 좀 있는 거고 정치적 이해타산 그리고 네. 야, 지난번에 보니까 박근혜 탄핵 때 보니까 그때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갔던 탄핵에 찬성하고 그러다 분당됐는데 돌아오고 뭐 그 다음 선거 치르고 뭐 당내 경선 치르는 거 보니까 네. 고생하더라. 아. 그래서 그냥 진짜? 여기 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나중에 내 선거를 생각할 때 네. 유리할 것 같다. 아. 라는 유형들이 있는 거고 마지막 유형은 네. 그 바보들이죠. 자기 생각이 없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쪽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중진의 실세 의원들이 이쪽에 쓰려는데 네. 그럼 일단 쓰는 거예요. 아. 에이, 모르겠다 뭐 그러면서 그래서 따라 나간 사람도 저 있을 뒤에 것이다. 병풍친 바보들 많잖아요. 바보들. 저 뒤에는 다 그런 유형들이야. 대부분 그렇군요. 보면
두째 줄까지는 약간 네. 공동체적인 좀 박성민 의원 얼굴도 보이는데 예. 뭐, 그래요. 그런 유형도 첫 번째 유형도 있지만 저 뒷줄에 이렇게 자, 얼굴도 잘 안 마지막 보이고. 줄에 서 있는 그 화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네. 세 번째 줄 그 뒤로 있는 거는 다 병풍들은 다 대부분 바보들이라고 보면 돼요. 네. 자기 생각이 없어 일단. 네, 김우영 의원이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대선 후보나 아니면은 당 대표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일 수 있겠네요. 유형별로 보니까 딱 탁탁 와닿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리고 또 하얀색 점퍼를 패딩을 입어가지고 사진에 보면은 특히 전체 사진 보면 딱 튀더라고요. 눈에 확 띄죠.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걸 또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얀색 패딩 이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언까지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와 서서 발언하면서 사실 판사 출신들이거든요. 김기현, 나경원 그렇죠, 다. 두 판사 출신 의원들인데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판사 때는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 이걸 거부하면 이건 진짜 법을 안 그렇죠. 지킨다는 그 뜻이지. 네. 사법부 이렇게 무시하면 이게 법치국가 되겠어 이런 생각했을 텐데 여기도 다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의, 뭐 이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보면 지금은 뭐 자본주의, 네. 공산주의가 있는 거고, 뭐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된 주의 그렇죠, 주장이 있죠. 있는 거고, 뭐 옛날에 왕정 시대 사상이 있는 거고, 네. 뭐 현대식 민주주의 사상이 있는 건데. 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주의 내지는 이즘은 예. 입장주의예요. 입장주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걸 이길 수 없네요. 판사 네. 다 했지. 판사 할 때는 이런 얘기 뭐 꿈에도 생각을 안 그럼요, 했죠.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내 입장에서 보니 내가 다음에 음. 당내 선거 내지는 경선 나가려면 이게 네. 유리할 것 같아. 아니면 뒤에 뭐 권영진 의원도 보입니다만 예. 내 지역구가 대구인데 아하. 대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자기 입장에서 다 판단하고 네. 행동하는 거죠. 입장주의. 그걸로 또 정리가 됩니다. 자, 가장 강력한 입장주의에 입각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다라는 건데, 자,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당연한 받았습니다. 거죠. 당연한 결론이에요. 참 우리가 지금 눈물 나는 지금 상황인데요. 진짜 그러니까. 군사법원 사실은 이 검찰에서는 유죄 내려달라라고 했지만 군사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어떻게 검찰이 어떻게 군검찰이 유죄 구형을 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징역 아니 구형을 그리고 했지? 처음에는 영장 쳤잖아요. 맞아. 구속한다고 맞아요. 항명수계로 영장 쳤던 야. 거잖아요. 근데 그 구속영장이 네. 군사법원에서 기각되고 음. 불구속 재판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이제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돼요. 공소유지가. 공소유지가 안 된다. 사실 직접 공소유지도 해보셨고 수사도 해보신 입장에서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보셨던 거군요. 아니 그리고 예. 그 경찰에 사건 이첩하겠다고 다 결제 받고 사령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결제까지 다 받았던 사안인데 네. 이거를 이첩하는 게 그리고 어떠한 네. 근거 없는 명령 그것도 누가 내렸는지가 불분명하고 네. 서로 자기는 난 아닌데 발 빼는 상황에서 사건은 이첩하지 말라 그거를 자신이 있었으면 공문으로 내렸어야지. 그럼요. 공문으로 명령을. 네, 내렸어야지. 명령권자의 예. 확실한 주체가 밝혀지게 공문으로 내렸어야지. 야.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네요. 그걸 항명죄로 기소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무죄지. 좀 걱정했던 게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또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 정말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군사법원이 제가 네. 그 군대 있을 때하고도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너무 다행이고 정말 눈물 납니다. 항명 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를 받았고 저희 댓글로도 만세 눈물 납니다. 진실이 이긴다. 정의가 승리했다. 와 요새 참 이렇게 막 울고 답답한 계십니다. 뉴스들만 계속 이어졌는데 오랜만에 시원한 그러게요. 기쁜 소식이네요. 내란 수계 피의자가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관제에 틀어박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우리 국민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그러니까 이 나왔습니다. 와중에도 예.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다.
너무 다행이고요. 저희가 이제 박정훈 대령의 입장 발표가 있게 되면 그 현장 바로 기자회견 현장 생중계로 오마이 TV가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현장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군사법원 앞에 현장 오마이 TV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마이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그래야 저희 오마이 TV가 이 살아있는 현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 TV가 이 대통령실에 고발도 당했는데 이 압력에 굴하지 않고 현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마이 TV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 2심, 3심도 네. 마찬가지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그래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네. 더 뚜렷해진 거예요. 그렇네, 그 부분도 네, 있네요. 야,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이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이 무죄는 결국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를 뚜렷하게 해주는 그렇죠. 유죄 가능성 높여주는 거다. 박정훈 대령의 네. 무죄 이꼴 음, 피의자 윤석열의 직권남용 유죄예요. 그렇네. 네. 예, 그 부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에 이제 물결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김영신님 응원합니다. 폼생님 희망이 보입니다. 김영선님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됐네요. 화이팅! 박대현님 고생했어요라고 맨시티님이 댓글 주고 계시고요. 수빈님이 박정훈 대령님 화이팅! 다복숭님은 정의 필승!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고 보라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하고 계시고 황금 물고기님 만만세라고 하셨고요. 김은숙님께서는 가뭄의 담비 같은 소식 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천사의 벼락님은 잘됐다 기뻐요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고 대한독립 만세 이런 댓글까지 있습니다. 독립? 그만큼 너무 이제 기뻐하고 계시고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우리 이 라병균님 박정훈 대령 고생 많았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고 계십니다. 이인수님도 축하 이렇게도 외쳐주고 계시고 문오수님 와 기쁜 소식 오랜만이에요. 엄벙이님 정의가 승리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예. 피의자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뭐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네. 이 지금 사건 이첩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전달하거나 한 사람들 그렇네요. 쫙 직권남용죄예요. 야, 이 의미가 지금 뭐 오늘 이 법원 판결이 크군요. 그럼요. 1심 판단이 정말 크다.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불법적인 것을 지시한 지시하는 거잖아요. 거니까. 항명죄 명예훼손죄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야, 그래요.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또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과 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 항상 출연할 때마다 뭔가 일이 있어요. 뭔가 큰 일이 있습니다. 요새 목요일이 하여튼 목요일이 핫합니다. 항상 장 서는 날이에요. 뜨거운 목요일. 7일장에 7일장 뜨거운 목요일인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남옥구님이 박정훈 대령님 무죄 만만세 정의는 이긴다 화이팅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타춘님 네 일본에서도 늘 오마이 TV 잘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해요라고 하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필 규정이다라는 이 댓글도 주고 계신데 그만큼 참 말이 안 나요. 저도 눈물 납니다 지금. 말을 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한 줌도 안 되는 내란 세력 때문에 지금 예.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을 비롯한 국가 체제가 네.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서 잘 정비도 해놨고 네. 튼튼한 거예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무죄 선고. 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법 시스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흔들고 무시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한 줌의 세력이 네. 이게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건데 네. 그래도 시스템이 그래도, 이깁니다. 네, 시스템이 이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주의 법치 국가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자, 이제 법원의 판단이 1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을 포함한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사법 시스템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연이어서 이 나올 본격적으로 것이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죠. 직권남용죄에 본격적인 대한. 그러게요. 경로를 했다는 윤석열.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 꼭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동식 님도 앞으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TV가 현장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 현장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또 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자, 국민의힘 얘기를 저희가 좀 하다가 네.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아슬아슬하게 부결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네. 2표 또 4표 이렇게 모자랐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란 특검법은 통과가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내란 특검법보다 김건희 특검법이 반대가 더 나오지?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희한해요. 예, 좀. 희한해요. 뭐지 이거는? 김건희가 더 센가?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정말 아. 누가 더 센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법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김건희 편드는 사람이 2명 더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특검법은 이거 뭐 이거는 몰래 해야 들어가서 찬성 찍더라도 김건희는 안 되지. 우리가 지켜야지 하는 사람이 2명 있어. 이게 뭡니까? 희한해요. 윤석열은 가더라도 김건희는 지키자. 그러니까 이거 좀 뭐지 이거 희한해요.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오늘 또 민주당에서 다시 또 제3자 특검 추천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국힘도 예.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협상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뭐 협상해서 음. 통과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특히 내란 특검법은 예.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지금 네. 윤석열이 아직 구속이 안 돼서 네. 그런데 구속 빨리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속하는 순간에 공수처에 의해서 네. 구속이 되면 딱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내란 수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나면 네. 물론 그 이후에도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기소했는데 내란 수계에 대해서. 아.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은 협상을 해서라도 좀 빨리 통과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양특검법, 쌍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네. 지금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거부권 행사되고 또 재의결하에 폐기된 법안들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 또 발의하지 않는 거. 네. 어쨌든 지금 급한 문제부터 빨리 여야 합의로 해결하자.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좀 텀을 두자. 네. 내지는 그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집권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는. 예. 예. 그래서 이 내란 특검 이거 빨리 통과를 시키고 이제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정리하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있었던 본회의장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하는 그 현장 저희가 포착을 확보를 했거든요. 단독으로 확보를 했는데 한 4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딱 전화기를 봤을 때 이 김주현 검사 민정수석 딱 돼 있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전화 걸면서 이제 본회의장을 나가서 한 4분 정도 통화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주현 수석과 만약 통화를 정말 했다고 하면 지금도 사실상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 내통하고 있는 거죠. 내통하고 그리고 있다. 그거 아세요? 예. 국민의힘에 네. 18일이 아마 토요일일 겁니다. 각 당협별로 네. 18일 날 광화문 집회에 오. 당원들 의무적으로 뭐 몇십 명 이상 참석하라. 그래요? 라는 게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냥 본격적으로 지금은 결합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광화문 집회가 물론 네. 탄핵 찬성 집회도 있습니다만 예, 예. 이제 주로 탄핵 반대 집회를 광화문 그렇겠죠. 쪽에서 하잖아요. 네. 그 18일 토요일 날 당협별로 의무적으로 뭐 몇십 명 이상 해갖고 출석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이거 지금 뭐지? 권영세 비대위의 성격은 예. 확실하게 윤석열 수호 세력인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아하.
그 지도부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걸 보면 당협에 내려왔으니까. 당협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관저 앞에 간 의원들 보고 지도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도부에서 뭐 얘기한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당협까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나가라라고 한 거는 그거는 확실히 한 몸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예. 지금 상황을 본인들한테 예.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오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보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도 보니까 네. 윤석열 수호 집회 이렇게 관저를 바라고 왼쪽이 이제 수호 집회 인원들이 있잖아요. 네. 골목길 오른쪽은 이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고, 이거 이쪽이 인원이 훨씬 많은데, 네. 이거 광화문에 대규모 그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인원 동원도 하고 그래서 더 집회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겠는데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네. 뒤집을 수 있다. 이거 참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 판단. 뭐 발칙하고 깜찍하죠. 택도 아닌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판단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 예.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었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되나? 네. 상황 판단이 안 된다. 그렇겠네요. 우리 국민들은 다 이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이른바 배지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재선, 3선 이거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자, 박종훈 대령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되면 또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가지고 예. 부딪히지 않으시고 제가 오르면 마이크 때문에 이쪽으로 좀 빼주세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예. 김정민 변호사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변호인단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예,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에 앞서서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이 무죄 선고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고 또 이 무죄 선고를 함께 축하해주고 계신데요. 예, 잠시 기자회견 준비되는 동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 선고 내용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을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예, 그러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단에서 오늘 판결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다들 너무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무죄 선고가 났는데 판결 이유는 들으신 바와 같이 예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의 개입 여부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는데요.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과연 이제 군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 시국에 국방부 차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대통령의 명백한 위헌 명령을 거부했던 우리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이제 이 군사법원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명백한 위헌 명령을 따랐던 내란 범죄들에 대한 재판이 저 건물에서 곧 이루어지겠죠.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고 소설 같은 일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벌써 재작년인가요?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우리 군사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동안 이렇게 직접 말씀을 못 하셔서 답답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 하신데요. 오늘 무죄 선고의 당사자시죠. 박정훈 대령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년 반을 지금 지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저의 긴 여정에 관심과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김종일, 김정길, 박소원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김기현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길에서 너무 춥고 그래서 우리 변호인단하고 네,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이후에 입장 발표를 듣고 있는데요.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본 어느 정치인의 스피치보다도 절제되고 품이 있고 그리고 진정성이 우러나는 정말 임팩트 있는 멘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시네요. 이게 지금 본인이 그동안 온갖 고초도 겪고 또 그러니까요. 억울하게 구속당할 뻔도 하고 재판도 그렇게 계속 장기간 여러 차례 받으면서 힘들었을 텐데 네. 저렇게 참 품격을 잃지 않고 네. 정제된 언어로서 이렇게
감사 말씀과 더불어 본인의 소감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준비되어 있는 참 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네. 정말 TV 뭐 특히 국회 그 상임위 출석해서 답변하는 태도나 뭐 네. 발언 내용을 보면서 야씨 우리나라 군대 전부 이른바 똥별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참 군인 멋있는 군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